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잡은 주제는 손과 손목에 발생하는 관절염입니다. 보통 이렇게 관절염 하면 무릎의 관절염, 어깨의 관절염, 발목의 관절염 이렇게들은 많이 아시는데 손에 관절염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손에 잘 발생하는 관절염,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절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를 우리는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뼈와 뼈 사이가 부드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관절에는 연골, 관절 주머니, 활막, 인대, 힘줄, 근육 등이 붙어 있습니다. 그 모든 구조물들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우리가 관절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구조물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을 이루는 구조물에 염증이 생겼다. 그게 바로 말 그대로 관절염이 됩니다. 이 관절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언가 많이 써서 관절염이 발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쳐서도 발생을 하게 되고 어떤 염증성 질환이 관절로 퍼져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균이 침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절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붓기도 하고 아프고 열감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관절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염증이 없이 통증만 있는 관절통과는 좀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을 보면요. 손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손에는 굉장히 많은 뼈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무려 27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는 54개의 뼈가 있어요. 성인 기준으로 몸에는 약 206개의 뼈가 있는데 그 중에서 54개가 손에 다 몰려 있고 손은 평소에 또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과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과 손목에는 관절염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혹시 예방법이나 운동법은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다른 말로는 골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무릎이나 발목, 어깨 이런 곳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모든 관절에 이론상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원인은 당연히 많이 사용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절 연골이 마모되고 소실되면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연골이 점점 마모되고 나면 뼈가 노출되고 뼈와 뼈가 서로 마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의 성인분들 그리고 관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직업적 특성이 있습니다. 농사일을 계속 하신다든지 공장에서 뭔가 반복적으로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젊어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골절이 있었거나 뭔가 손가락 활동을 하면서 특히 스포츠 활동이나 교통사고 어딘가에 부딪혔어요. 이러면서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어서 골절은 아니었어도 인대 파열 때문에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염증성 대사질환인 통풍 환자분들의 경우 요산 결정이 관절 연골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면 당연히 증상은 통증입니다. 초기에는 손가락을 좀 움직일 때만 아파요. 쉬면 좀 좋아지는데 점점 심해지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파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관절을 많이 사용하거나 비가 오는 날, 장마철, 그리고 또
겨울철 같은 추운 날씨에는 또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고요. 관절이 부풀어 오르는 부종, 그리고 주변이 따뜻해지는 증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강직,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해지세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점점 굳으면서 움직임이 다 구부리고 펴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면 물건을 잡기가 힘들어지시기도 합니다. 또한 연골이 다 마모되어서 뼈가 부딪히면서 소리가 딱딱 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이 틀어지는 변형이 오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이렇게 손가락의 끝마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과 다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볼게요. 류마티스 관절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현상이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정상적인 면역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하죠. 외부에 뭔가 나쁜 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자가 면역이 내 몸을 공격하는, 내 관절의 활막을 공격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손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은 퇴행성 관절염과 비슷하게 통증, 부종, 강직, 움직임의 제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손가락에 변형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만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퇴행성 관절염은 제가 이렇게 손가락 끝마디에서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끝마디에는 잘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이 손가락의 중간마디들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가락 중간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 중간 관절, 그리고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관절 중에서도 이 근위부 쪽에 가까운 관절에서 발생을 하고요. 이 손목 부분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이 호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우리 몸 어느 관절에서나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 한 관절 이상은 대칭적으로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한쪽 팔꿈치에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있으면 반대쪽 팔꿈치도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있는 증상이 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우리 몸에 팔꿈치나 손가락, 아킬레스건 등에 이렇게 류마티스 결절이 피하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들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관절염으로 끝나지 않고 심장이나 폐를 침범하기도 하고요. 혈관염 증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관절이 닳아서 아픈 관절염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파서 내 관절을 사용하기 힘든 관절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절염 어떻게 진단할까요? 병원에 가시면 당연히 엑스레이를 찍어 볼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절염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인자나 관련된 항체들이 있는지, 내 몸에 염증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몇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손가락에 생기는 관절염의 치료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가기는, 안 아플 때로 완벽하게 돌아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우선 퇴행성 관절염은 통증을 조절해 주고요. 그러기 위해서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손 사용을 좀 자제시키고,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일반적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외에 저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많이들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테로이드 하면 일단 많이들 겁을 먹으세요. 부작용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체중도 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용량의 저런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확인되신 분들은 면역 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하거나 면역 세포의 기능을 좀 조절해주는 약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 좋은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통증을 좀 조절하는 수준이었다면 요즘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정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손 관절염 어떻게 악화를 예방할까요? 네. 손가락이 좀 쉬어져야 됩니다. 휴식을 취해야 돼요. 네. 보통 이제 쉬시라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쉬세요. 컴퓨터 하시고 게임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명상이나 하체 운동 같은 걸 좀 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한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과로, 스트레스를 좀 피해야 되고요. 술, 담배는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방받은 약은 임의로 중단하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가락에 잘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손가락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이런 고무공이 없다면 이런 양말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무줄 이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자, 고무공이나 양말을 이렇게 손으로 꽉 쥐어주세요. 그리고 5초 있다가 천천히 펴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고 다시 펴주는 이런 운동법으로 손 주변에 근력을 좀 키울 수 있고요. 고무줄은 반대로 손가락을 펼 겁니다. 고무줄을 이렇게 손가락에 끼워 주시고요. 늘립니다. 마찬가지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모으시고 다시 늘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손 관절염 악화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손가락과 손목에서 자주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